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폭스바겐 ID5입니다. ID5는 폭스바겐이 국내에 출시한 두 번째 전기차죠. MEB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요. ID4의 쿠페 버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배터리 용량은 ID4와 같은 82kWh시고요.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434km입니다. 국내 ID5는 프로트림 한 가지로만 판매가 되고요. 가격은 6,099만원입니다. 보통 쿠페 버전은 베이스 모델보다 스타일링에서 차별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외장에 장식이 좀 더 들어가죠. ID5 역시 마찬가지인데 ID4에 비하면은 범퍼 아래쪽에 치장이 좀 더 화려하게 들어갔습니다. 이 범퍼 아래쪽의 디자인을 보면은 약간 좀 스포티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 팔리는 폭스바겐은 헤드램프의 사양이 좋은데 ID5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으로 IQ 라이트로 불리는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어요. ID5는 포르쉐로 치면은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은 디자인의 차이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앞쪽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측면은 그 루프라인의 형상 자체가 다릅니다. 보통 쿠페가 그렇듯이 B필러 이후에 디자인이 좀 더 빠르게 떨어지고요. 따라서 차체 사이즈는 비슷하지만 측면이나 후면의 비율이 한결 더 스포티합니다. 보통 쿠페가 베이스 모델보다 전장이 긴 경우가 많은데 ID5 역시 ID4보다 전장이 더 길고요. 반면에 그 이외의 수치는 동일하고요. 외장에서 가장 차이를 보이는 게 후면의 디자인인데, 요즘에는 쿠페스러운 SUV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베이스 모델과 차이가 큰 차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일단 ID4에는 없는, 또는 비슷한 사이즈의 SUV에는 잘 없는 스포일러가 있고요. 저것 때문에 후면의 디자인이 꽤 스포티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ID4 같은 경우에는 리어 범퍼 하단 쪽이 넓은 면적으로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ID5는 그거보다는 좀 더 스타일리시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온 전기차들 보면은 도어 핸들이 차체로 수납이 되는 방식이 많은데, 이 차는 그냥 통상적인 방식이고요. 차문을 열면은 바닥을 비추는 퍼들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언 일렉트, 사이즈는 앞이 235에 50R20, 뒤가 255에 45R20입니다. 연식 변경 되기 전에 ID4는 출력에 비해서 이 타이어가 좀 큰 느낌이었는데, 연식 변경된 ID4와 ID5는 이전만큼 커 보이진 않네요. ID5의 실내는 연식 변경된 ID4와 사실상 같습니다. 보통 베이스 모델과 쿠페가 실내 디자인을 공유를 하잖아요. ID5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실내 구성은 동일하고요. 예를 들어서 커진 모니터도 동일하죠. 예전에 ID4 시승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ID5 역시도 내장재가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푹신한 소재가 많은 건 아닌데 적어도 시각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내장재예요. 그리고 보통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대시보드가 넓은 편이고, 특히 이 차는 대시보드가 넓기도 한데 이게 약간 또 언덕에 또 살짝 또 내리막이어서 이게 약간 좀 특이한 디자인이죠. ID4가 연식 변경이 되면서 모니터가 커졌는데 ID5도 동일한 12.9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주 사용하는 모니터 사이즈가 10.25, 12.3 이런데 이 차는 12.9인치예요. 그래서 기존의 ID4에 비하면은 이 모니터 사이즈가 커지면서 특히 살짝 또 틀어져 있어갖고 눈에 좀 잘 들어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심지어 해상도도 괜찮고 이런 터치 반응도 빠른 편이에요.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은 이 위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누르면 자주 사용하는 앱이 나오고, 차 그림을 누르면은 이렇게 주로 차와 관련된 차량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차징이 있는데, 여기서 차징과 관련된 메뉴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전기차인 만큼 기존의 내연기관 시절의 폭스바겐과 이런 인터페이스나 그런 거는 꽤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조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ADS고요. ADS는 이제 최신의 그 장비들은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뷰를 누르면은 요건 이제 폭스바겐 내연기관과도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그림을 눌러서 프론트 어시스트라 이런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국내에서 팔리는 폭스바겐은 내비게이션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차 역시도 내비게이션 없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는 음질이 굉장히 평범해요. 이퀄라이저를 가장 기본 세팅으로 제가 한 상태인데 그 음질 자체는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리고 ID 라이트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말 그대로 라이트와 관련된 거고요. 여기서 밝기라든가 또는 기본 기능, 그리고 인포테인먼트까지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상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트랙 컴퓨터인데, 그러니까 순간 연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에 비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하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좀 사용하다 보면은 좀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최신 차라 그런지 그런 예를 들어 골프보다는 이런 버벅거림이 한결 덜하네요. 그리고 P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카메라 화면이고요. 이 카메라가 기본 2분할이고 요즘에 폭스바겐 보면은 그러니까 전방 카메라가 이제 같이 조향이 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차는 그 기능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앞에 이제 그래픽이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이 아이콘 눌러서 이렇게 앵글 바꿔서 볼 수가 있고요. 화질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워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드의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고요. 그러니까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인디비주얼로 들어가서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향이라든가 드라이브, 구동장치, 외부 주행 사운드, AC 등을 그러니까 보통은 ACC까지는 잘 포함이 안 되는데 인디비주얼에 폭스바겐은 여기까지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화면에서 페이지를 넘기면은 앰비언트가 나오는데 앰비언트는 무드 조명입니다.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도어 트림과 도어 포켓 그리고 컵홀더에 한정적으로 들어갔고요.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상 1, 2처럼 이렇게 부위별로 색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밝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밝기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부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 밝기를 달리할 수가 있어요. 무드 조명의 색상은 아주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ID5도 물리 버튼을 최소화를 했고요. 모니터 안에 공조장치를 다 집어넣었죠. 근데 이 하단에 보시면은 공조장치 아이콘이 항상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걸로 직접 바람 색이라든가 이걸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 화면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직접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가 있죠. 공조장치는 오토와 스마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디포그, 발렉마, 발본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른 브랜드에서는 보기 힘든 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급에서는 잘 보기 힘든 건데 이 1열 모니터에서 리얼을 누르면 2열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송풍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송풍구의 그 위치 자체가 조금 낮은 편이죠. 그리고 ID5는 이 센터 플러가 플로팅 타입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플로팅 타입 치고는 이 자체가 꽤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근데 이 플로팅 타입이라 이 아래쪽에도 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기어 셀렉터가 칼럼식이다 보니까 이쪽의 공간을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탈착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이 레버를 눌러서 빼면은 그러니까 이쪽의 공간을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커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 이렇게 분리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파티션을 빼서 이렇게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예 떼버리면은 여기 굉장히 깊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차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운전대의 크기는 조금 크게 느껴지고요. 하단이 아주 좀 살짝 깎인 디커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실내에서 이 운전대 림에 적용된 가죽이 가장 좀 부드럽지 않나 생각이 돼요. 실내는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은 편 아닌데 센터 플로어와 도어 트림 그리고 운전대 스포크에만 적용이 됐어요. ID4처럼 계기판은 이 스티어링 칼럼과 일체형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같이 움직입니다. 실내에서 단점 중에 하나가 이 계기판 디자인인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계기판이 있긴 하지만 좀 작죠. 물론 이제 없는 것보다는 이 계기판이 있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긴 하죠. 계기판은 크게 보면 3분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3분할 화면이고 이렇게 페이지 넘겨서 이런 화면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실내에서 기능성이 가장 좋은 부분이 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폭스바겐이 대체로 시트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ID5 역시 시트의 착자감이 꽤 좋아요. 일단 성인 남자가 앉아도 좌우의 폭이라든가 기본 좌판 길이가 충분한 편이고요. 물론 앞쪽의 좌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수동으로 연장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적용된 소재가 저게 옷과의 밀착성이 꽤 좋습니다. ID5는 도어 트림도 약간 좀 플로팅 디자인 같아요. 여기가 보통 손잡이로 쓰는데 여기 이제 뚫려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차들이 그렇듯이 이 차 역시도 이 도어 포켓의 용량이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버튼 같은 경우에는 ID4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버튼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1열이고요. 2열을 하려면 여기를 눌러서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로울 수 있죠. 전장이나 휠베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2열의 거주성은 무난한 편입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도 사이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고 약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1열 대비해서 2열 시트가 유독 좀 높네요. 보통 이제 2열 시트가 높긴 한데 이 차는 그런 평균에 비해서 좀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 주먹이 하나가 좀 꽉 끼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독일 차들이 그렇듯이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는 조금 서 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아주 또 90도로 이제 꼿꼿하게 서 있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이어 시트는 1열보다 착자감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재 때문에 옷과의 밀착성이 괜찮은 편이에요. 1열 시트를 가장 낮춰도 이 아래쪽의 공간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신발 넣으면은 딱 이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보통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가 이제 바닥을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하잖아요. 이 차 역시도 바닥이 그러니까 여기 약간 좀 튀어나오긴 했는데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그 좌우의 공간감에서 좀 더 유리하고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여기에 있는데 이게 통상적인 차들에 비해서 뭐 USB도 그렇고 이게 위치가 좀 너무 낮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 암레스트에 있고요. 여기는 따로 이렇게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는 없죠. 그리고 보통 이런 SUV 형태는 좀 드물게 이게 스키스루도 있어요. 이렇게 열리는 방식입니다. 실내의 장점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루프인데 이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이 꽤 넓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통으로 지붕 전체가 유리인 경우에는 테슬라나 EX30 같은 경우에 블라인드가 없잖아요. 근데 이 차는 덮개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꽤 장점이라 하겠죠.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49리터, 2열 시트를 접으면 1561리터로 늘어납니다. 기본 트렁크 용량은 ID4보다 조금 더 크고요, 오히려. 반면에 2열 시트를 접었을 때는 조금 작습니다. 근데 이 차가 보통의 SUV나 크로스오버만 다른 게 패스트백처럼 이렇게 좀 넓게 열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트렁크에 뭐 짐을 넣고 뺄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바닥 높이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트렁크에서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는 없는데 이 차가 또 아주 그렇게 큰 차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트렁크에서 이거를 이렇게 접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용량을 가장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는 경사가 좀 있는 편이죠. 예,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은 시동 버튼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키를 소지한 사람이 차에 타서 이렇게 있으면 현재는 대기 상태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으로 키 온 상태가 되고 조합 쪽에 약하게 웰컴 세리머니도 있어요. 요즘에 전기차들 보면은 급에 상관없이 내연기관은 이제 급에 따라서 종성이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전기차들은 안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전기차 중에서도 이 정차 시에 이 정수성이 꽤 좋은 편입니다. 근데 히터를 키면은 히터 켰을 때의 그 소리는 조금 더 큰 편이고요. 참고로 대시보드 앞에 조명은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도 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연식 변경된 ID4와 ID5에는 286마력의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싱글 모터고요. 뒷바퀴 굴림이죠. 기존의 ID4가 연식 변경이 되면서 최고 출력이 204마력에서 286마력으로 높아지고 ID4도 똑같은 출력인데 사실 이 사이즈의 전기차에서 286마력이면 충분한 힘이죠. 이 차는 승차감이나 하체 세팅에서 좀 흥미로운 게 있는데 ID5가 비교적 가장 최근에 나온 전기차잖아요. 근데 하체 느낌은 약간 좀 고전적인 느낌. 사실 뭐 하체 느낌이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되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차는 하체가 약간 좀 예전 느낌의 미국차 같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통 쿠페가 승용이나 SUV에 상관없이 베이스 모델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이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제가 3년 전에 ID4 그때 타보고 이제 ID5를 지금 처음 타는데 오히려 그 3년 전에 ID4보다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약간 좀 헐렁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체 느낌이. 어쨌든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좀 편한 그런 승차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시내보다는 이제 노면이 좀 좋은 장거리를 운전할 때 그때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차는. 그리고 하체가 좀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전체적으로 다 좀 부드럽고 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속 페달이라든가 브레이크 페달 밟는 그런 그 감각도 좀 부드럽고요. 이런 방향 지시등도 소리가 좀 부드럽죠. 그래서 쿠페지만 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그런 컨셉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요.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앞쪽에 시야는 꽤 잘 보이고요. 내연기관의 폭스바겐은 사이드미러가 보통 작잖아요. 근데 전기차의 폭스바겐은 사이드미러가 오히려 평균적인 사이즈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의 시야가 좀 더 잘 들어오고, 다만 후방시야 같은 경우에는 저 뒷유리가 스포일러로 이렇게 딱 절반으로 분할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후방 시야는 아무래도 좀 제한이 되긴 합니다. 사실 ID5 사이즈에서 회전 반경 체크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왜냐면 보통 이 정도 사이즈는
다 회전 반경이 작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짧네요. 왜냐하면 이 일반적인 차들보다 이 운전대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앞바퀴가 더 많이 돌아가서 보통은 대략 뭐 한 이 정도 돌리면은 이제 안 돌아가네 하는데, 얘는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돌아가요. 회전하면 조금 더 돌아가고.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회전 반경이 짧은 것도 이게 아무래도 되게 좁은 거에서 턴할 때 좀 더 편하긴 하겠죠. 기본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고요. 보통 전기차는 평균적으로 이제 에코가 기본 드라이브 모드일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차는 내연기관처럼 컴포트가 기본입니다. 근데 모든 전기차에 해당되는 얘기이긴 한데, 전기 모터가 초반에 토크가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적어도 혼자 한두 명 타고 다닐 때는 그냥 에코 모드로 다녀도 동력 성능은 충분합니다. 회생제동은 딱 두 가지예요. 요즘에는 보면은 회생제동을 좀 잘게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또 유럽의 전기차들은, 또는 유럽의 그 작은 전기차들은 회생제동 레벨이 아주 그렇게 세분화가 안 된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그래요. 회생제동은 딱 D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도요타 하이브리드처럼 이 기어 레버에 보면 B가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앞쪽을 한 번 더 돌리면은 B 모드로 바뀝니다. B 모드에서는 회생제동이 강해지는데, 이게 원페달까지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딱 그 크리핑 되기 직전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속도가 줄어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 속도가 줄면은 이제 보통 회생제동이 되게 강한데, 이 차는 이렇게 B 모드에서도 회생제동이 아주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고요. 따라서 이렇게 B 모드로 다녀도 이질감이 큰 그런 주행 질감은 아닙니다. 정차시 정숙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주행 중에 가속을 하면은 전기모터 특유의 그런 고주파음이 있잖아요. 그런 고주파음도 굉장히 작게 또는 거의 안 들리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수를 많이 사용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좀 마일드하게 가속할 때 있잖아요. 회전수 많이 안 쓸 때. 그때는 전기모터 그런 특유의 고주파음이 거의 안 들려요. 주행 중의 방음은 무난한 편이에요. 지금처럼 시속 90으로 콘크리트 노면을 달려도 타이어 소리가 아주 조용한 건 아닌데 비교적 좀 잔잔하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바람 소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이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어서 좀 체크하기가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비교적 그 풍절음도 무난한 편입니다. 다른 차들처럼 이 차 역시도 에코, 컴포트, 스포츠로 갈수록 가속 페달의 반응이 빨라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에코에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 가속 페달이 빨라지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빨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그 내연기관에서, 그러니까 방금 제가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는데, 그럴 땐 그 내연기관에 다운시프트처럼 약간 뒤에서 이렇게 툭 하고 쳐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 차가 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다 또는 하체가 헐렁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운전대도 에코 모드에서는 유격이 약간 좀 큰 편이거든요. 근데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확 줄어들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전수를 좀 많이 써도 전기모터 특유의 고주파음 있잖아요. 그게 거의 안 들리네요. 다만 일정 속도 이상이 올라가면 아마 저 뒤에 스포일러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약간 뭐가 이렇게 살짝 그 부딪히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보통 전기차 중에서 이렇게 회전수를 좀 많이 써도 이렇게 고주파음이 안 나는 차가 굉장히 드문데, 이 차가 그러네요. 에코 모드에서는 초반에 반응이 느리고, 아무래도 ESC 제어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같은 내리막 회전에서는 적당히 힘을 빼면서, 근데 상대적으로 좀 키가 큰 SUV임에도 불구하고 내리막 회전할 때 보면은 차가 약간 좀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평상시 다닐 때의 모션으로 보면은 빠르게 회전하면은 뭔가 차가 되게 많이 기울어질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고, 방금 오르막 코너는 컴포트 모드로 돌았는데 자세 또는 모션이 좀 되게 인상적이네요. 왜냐하면 속도가 높게 나오기도 하지만 돌아 나갈 때 차선을 안 벗어나면서, 그러니까 제어가 좀 되게 잘 들어가요. 그리고 가속력의 경우에는 이 사이즈의 286마력이니까 대략 어느 정도 다 이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에 맞는 가속력을 발휘를 합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70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17초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싱글 모터 앞바퀴 굴림 차들 보면은 보통 200마력대 초반이 많잖아요. 그런 차들보다 가속력이 한결 빠르고, 그리고 대략 170까지는 폴스타 4 싱글 모터 이 차와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연식 변경이 되고 출력이 오르면서 최고 속도도 기존에 160에서 180으로 올라갔죠. 이 차는 정속 주행할 때 연비도 괜찮은 편입니다. 히터를 안 켜고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한 5.5에서 6 그 사이에 순간 연비가 나오고, 이제 지금처럼 히터를 켜면은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떨어지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공기 저항을 좀 더 받는 SUV인 걸 생각을 하면은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 이런 순간 전비도 괜찮은 편이고, 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속도가 높아지면은 전비가 떨어지고, 특히 전기차는 100 정도를 기점으로 효율이 떨어지는데, 이 차는 90과 110의 순간 전비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시속 110에서도 순간 전비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방금은 스포츠 모드로 코너를 돌았고요. 보통은 스포츠 모드가 초반에 반응만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ESC 제어도 달라져서 회전할 때 그런 모션이나 자세가 좀 더 적극적이죠. 이 차는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3년 전에 ID4를 시승할 때 1열 승차감은 괜찮았는데, 그에 비해서 2열의 승차감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좀 의아했죠. 이 사이즈에서 2열 승차감이 떨어지는 거는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ID4는 그런 그 평균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약간 좀 과장하면은 미국산 테슬라급이었거든요. 근데 이 ID5는 3년 전에 ID4만큼은 아니지만 이 차도 1열과 2열의 그 승차감 차이가 좀 큰 편이에요. 3년 전에 탔던 ID4의 2열보다는 이 차의 2열 승차감이 더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열 대비해서 2열 승차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2열은 공간이 괜찮아서 이 정도면은 거주성으로 볼 때 패밀리카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2열은 이제 승차감이 그 바운싱이 너무 좀 1열 대비해서 빨리 일어나고, 결정적으로 이제 충격 흡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승차감이 떨어지죠. 폭스바겐답게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꽤 좋은 편입니다.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약간 좀 홀쭉한데, 그거에 비해서, 또 그런 홀쭉함에 비해서 또 타이어는 또 넓은 편이죠. 어쨌든 밖에서 보는 그런 이미지 대비해서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꽤 괜찮은 편이고요. 예, 이번에 국내에서 폭스바겐의 두 번째 전기차 ID5를 시승을 해봤는데, 이 차가 ID4랑 뭐 당연히 비슷한 면이 많기도 하면서도 뭔가 주행에서는 좀 흥미로운 면이 있어요.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신의 전기차인데 하체 느낌은 예전에 내연기관과 좀 비슷하면서, 그리고 하체가 부드러우면서 또 약간 헐렁한 감각도 있고, 그래서 소형급에 해당되는 전기차지만 장거리를 가기에 좀 더 어울리는 그런 특성이 아닌가, 또는 승차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ID5는 연식 변경된 ID4처럼 모니터가 커지고 편의 장비가 사양이 좀 더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장점이고, 그리고 2열 거주성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레그룸이라든가 헤드룸이 성인이 타기에도 충분한데, 다만 이제 주행할 때 2열의 승차감은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주행거리인데, 보통 독일 브랜드의 전기차들이 고속에서 전비가 좀 더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국내에서 복합 주행거리가 공인이 450km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로 주행할 땐 더 길게 나오고, 결정적으로 이제 고속으로 주행할 때, 예를 들어 100 이상으로 주행할 때 다른 전기차보다 이 차가 조금 더 이제 공기저항을 좀 더 받는 SUV 치고는 효율이 좀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집에서 이제 촬영하는 곳으로 오는 구간이 전비에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신호가 거의 없고. 그런데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출근할 때 이제 90에서 100 정도의 속도로 왔는데, 그때도 평균 전비가 5 중반대가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전비가, 그거 보면은 제 옛날에 탔던 그 아이오닉6와 비슷하거나 살짝 못하거나 그래요. 참고로 에코와 컴포트에서는 가상 사운드도 굉장히 소리가 작은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 소리가 좀 더 커지고요. 회생제동도 기본으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빠르게 회전할 때 보면은, 평소에 운전할 때는 하체가 좀 부드러워서, 또는 바운싱 거리도 길거든요. 그래서 차가 되게 많이 기울어질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자세 자체가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차가 주행해서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암레스트가 좋은 거예요. 요즘에는 센터 콘솔 박스가 있어서 그게 이제 암레스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트에 별도로 이렇게 추가된 이 암레스트가 있으면은 운전할 때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암레스트가 유달리 좀 편한 것 같아요, 운전할 때. 그래서 뭐 하체 승차감이나 뭐 등등을 보면은 고속 전비도 그렇고 장거리를 갈 때 좀 더 좋은 그런 전기차 컨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단점으로는 주요 편의사양은 다 있는데 가격대를 생각을 하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거, 그리고 또 오디오 음질이 생각보다 좀 평범한 거입니다. 예, 이로써 폭스바겐 ID5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